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발효 융합학과 노세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5분 발표 주제는 바로 김치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입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대한민국은 초겨울 김장철이라는 시즌이 있을 정도로 김치를 즐겨 먹는 나라입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한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김치. 그럼 저와 함께 김치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김치 발효 과정을 알아봅시다. 김치 발효는 젖산 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산 발효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통해 피브로산으로 변환된 후 젖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젖산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젖산 발효의 특성을 이용해 주재료인 배추나 무의 세포 속에 있는 효소 작용으로 당분이나 아미노산을 만들고 여러 미생물이 이것들을 먹이 삼아 서서히 증식하면서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미생물인 유산균이 생겨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유산균이 만든 산으로 인해 다른 미생물은 서서히 죽고 고농도 염분을 견딘 내염성 젖산균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배추 포기 속의 산소를 밀어냅니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김치 봉지가 터지거나 지금 이 그림과 같이 김치를 담아두었던 용기에서 김치 국물이 새는 것 등의 현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산소가 점점 없어지면서 산소를 좋아하는 잡균이 소멸되고 반대로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미생물인 유산균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발효가 시작되게 됩니다. 발효가 거의 끝날 때쯤 후기에 접어들면 발효된 김치를 먹기 위해 열게 되죠. 김치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산소와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때 효모와 같은 잡균이 다시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것들에 의해 표면에 하얀 막처럼 생기는 물질이 생기는데 모양이 좀 다소 거북하죠? 이 곰팡이 같이 생긴 것들은 발효 후기가 되면서 유산균들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효모가 만들어낸 골마지라는 것입니다. 김치의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 종의 수는 과학자들도 다 분리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많은 미생물들 중 김치를 발효시키는 주인공은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단언컨대 유산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배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등 다양한 재료로 담그게 되는데 이 재료로 인해 발효가 진행됩니다. 발효가 진행이 되면 유산균의 종류와 발효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발효 부산물을 생성해 김치의 맛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재료에 따라서도 관여하는 유산균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대표적인 재료 4가지, 배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선택하여 멸균을 한 후 어떤 재료가 김치 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산균을 갖고 있는지 연구 분석했습니다. 그중 배추와 마늘이 가지고 있는 유산균에 의해 김치 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고춧가루나 생강에서 유래되는 유산균은 발효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추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김치에서는 류코노스톡, 와이셀라,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우세한 군집을 이뤘고 마늘에서 유래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김치에서는 류코노스톡과 와이셀라 군주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류코노스톡은 동그란 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젖산균으로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라는 유산균이 초기 발효의 주균으로 김치에 톡 쏘는 신선한 맛과 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유산균은 김치의 신선한 맛과 향을 담당하는 물질인 만니톨이라는 당 알코올과 아세토인의 생성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치에 사는 대부분의 류코노스톡 속에 속하는 젖산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덱스트란이라는 감칠맛이 나는 점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감칠맛을 내는 덱스트란, 단맛을 내는 만니톨, 톡 쏘는 이산화탄소 등이 모여 김치의 맛을 내게 됩니다. 발효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김치의 맛과 향은 초기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와이셀라 코리엔시스라는 유산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와이셀라는 류코노스톡과는 달리 만니톨 생성 능력이 약해서 김치의 신선한 맛과 향이 줄어들게 합니다. 연구를 통해 와이셀라 코리엔시스 유산균의 유전자 중 에너지 대사 유전자가 김치 발효의 초기보다 산도가 높아진 중후기에 더욱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와이셀라 코리엔시스 유산균은 내산성이 강해 산도가 높아진 발효 중후기에 김치의 발효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발효 후기에는 락토바실루스라는 유산균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락토바실루스는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젖산균으로 김치에는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 그리고 락토바실루스 브레비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균들은 김치의 발효가 많이 되어 신맛이 날 때 주로 생장하는 것으로 산에 잘 견뎌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발효 미생물 이외에도 류코노스톡 김치아이, 바이젤라 코리엔시스,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시우스 등 김치에서만 발견되는 새로운 종의 토종 유산균들이 발견되어 다양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치 발효 미생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김치를 먹으면서 제가 오늘 한 강의를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